예, 이어서 그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특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 어,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인공지능만이 갖고 있는 어, 여러 몇 가지의 그 기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이 금세기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열광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기술의 특징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가장 그 장점이자 특징이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간 생활에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우리 여섯 가지 정도가 인공지능의 이제 기술적인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속도 부분입니다.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자율성이라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 정해놓은 어떤 뭐 수식이나 정해놓은 정보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내 생각하고 교육을 하고 학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율성과 학습성이 이제 맞물려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킹과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력에 대한 부분들, 인사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통찰력에 대한 특징들이 있고 앞서 얘기했던 이제 학습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정확하다. 어떤 정보랄지 인공지능이 생산해내는 어떤 내용들이 정확하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에서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네트워킹과 실시간 업데이트라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즉 AI는 언제나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될 수 있겠죠.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러니까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맞물려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이라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가장 기술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킹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감 없이 여러 이제 모바일이랄지 웹이랄지 어떤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의 소스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옛날 데이터가 아니라 항상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바로 네트워킹이 된다. 어떤 그 정보의 소스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옛날 데이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음, 새로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 커즈와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라는 특이점이 온다는 어떤 그러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에서 그 레이 커스와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45년 정도가 되면 2045년 정도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모든 그 인간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모든 인류의 그 인간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똑똑해진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터미네이터에서 보는 그 기계의 어떤 능력이 인류의 어떤 능력을 더 초월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터미네이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그 인류의 어떤 지능보다 훨씬 더 그 인공지능의 지능이 더 인류를 할 거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년 후죠. 2045년이면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할 거다. 인공지능의 지능들이 그런 어떤 그 근간에는 바로 네트워킹과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특장점들이 이러한 어떤 부분들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인공지능의 특징은 바로 학습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학습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지식을 기본적으로 아까 네트워킹과 그다음에 업데이트 최신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그 업데이트된 지식을 모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자체가 그 업데이트된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쉽게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스마트한 기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그 학습 프로세스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챗GPT 같은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한테 이런 부분, 현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시스템은 자, 그 현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어떤 그 지식들을 학습을 해요. 학습성죠. 학습한 이런 지식 기반을 통해서 단순히 그 학습한 지식 기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반을 통해서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의 다양한 대안들, 가설을 수립을 해요. 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그 가설을 수립을 하고 자, 그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 그 가설을 수립해서 그 가설을 해결할 그 솔루션을 도출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인공지능에서 생각해낸 솔루션은 단순히 하나의 솔루션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의 대안들을 어,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도출한 이후에 그 솔루션들의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그 솔루션들이 얼만큼 믿음직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떤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그 솔루션의 그 신뢰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그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솔루션 순위별로 이제 결과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몇 가지의 솔루션을 제시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신뢰도가 높은 솔루션은 이거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자체도 이러한 그 현실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 걸맞는 분석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들을 계속 이 경험으로 인공지능 자체가 자체의 경험으로 축적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그 언급이 됐던 그 머신 러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을 새로운 지식들을 쌓여 놓은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문제에 적정한 솔루션을 제안을 주는 어떤 그런 분석력과 통찰력, 인사이트를 갖춘 스마트한 기계라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학습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배우고 익히고 그 경험으로 축적해서 이거를 머신 러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습성이 나타난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학습성에 의해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장점, 바로 정확성입니다. 뭐 한마디로 여러분도 다 뭐 공감하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이 어, 생각해내는 어떤 결과, 도출되는 결과는 다 정확해요. 그 허위랄지 오류가 없습니다. 음, 하나의 사례로 2018년도에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그 시스템들이 얼마만큼 이제 독해를 잘하는지 독해력 테스트를 어, 그 독해력 테스트 대회를 열었던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떤 데가 우승을 했냐면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알리바바 알리바바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알리바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인공지능 시스템의 능력이 평균적으로 인간의 그 평균적인 독해력을 이제 추월을 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인공지능의 정확성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많이 쓰는 요새 그 챗봇 있죠? 챗봇도 이제 하나의 그 정확성을 나타내는 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 말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그거를 잘 이해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챗봇의 능력이 좌우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어떤 정확한 독해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들이 뭐 챗봇, 그러니까 뭐 콜센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인터넷에서 채팅처럼 뭐 내가 원하는 서비스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팅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 챗봇에 이제 실생활에 챗봇을 실시간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그 콜센터만 의존했던 과거의 어떤 그 뭐 서비스 부분들을 고객 서비스 부분들을 챗봇까지 활용해서 이제 뭐 그 콜센터 업무 시간 이외에도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 고객들의 문의 사항은 챗봇을 활용해서 해결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고객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가 이제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일조를 한 게 바로 챗봇이고 이 챗봇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평균적인 독해력을 추월하는 어떤 그런 그 독해의 정확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이제 정확성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그 기능, 정확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한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에서의 그 인공지능 CCTV를 하나의 예로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 CCTV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얼굴을 노출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CCTV에서 노출되는 얼굴들이 이제 단순히 얼굴을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CCTV에 잡히는 사람의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면은, 그 안면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CCTV에 찍히는 사람이 그 안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면 인식 정확도는 거의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그 CCTV가 우리나라도 많지만은 더 많아요. 많은데 단순히 많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는 그 국민들의 안면 인식 정보 데이터를 다 세팅을 해놓은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CCTV에 잡히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로 뭐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뭐 홍길동이다, 뭐 누구다 이렇게 안면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범죄 예방이랄지 이런 데 이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CCTV가 많이 이제 개설이 돼서 그게 이제 뭐 바로 뭐 CCTV에 잡힌 것들을 잡히는 사람이 이제 누구인가를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범죄 예방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그 딥페이스라고 여기도 당연히 여기서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속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뭐 사진 이제 올리잖아요. 자기 사진을. 그 사진 속의 그 얼굴만 가지고도 이제 그 얼굴을 페이스북의 회원 정보 기반으로 식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굴 정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옆 얼굴 옆쪽 돌려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 옆을 찍은 사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래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이제 그렇게 정확한 어떤 그 정보의 정확성들을 이제 캐치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자동차 브랜드의 토요타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캠리랄지 그다음에 뭐 렉서스 등을 이제 생산하는 브랜드 토요타인데 토요타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 스포츠 로봇을 개발했어요. 이제 농구 스포츠 로봇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 스포츠 로봇은 뭘 하느냐면 이제 3점 슛을 정확하게 쏘는 3점 슛을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로봇이에요. 근데 이게 단 이런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로봇은 3점 슛을 쏘면은 쏘는 대로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강의 노트에 여기서는 아니로 강의 노트에 그 영상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점수를 쏘는 족족이 다 들어가요. 100%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인공지능 로봇가 한 20만 번 정도로 3점슛을 계속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군데, 그러니까 앞쪽에서만 한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도 그리고 45도 각도에서도 한 연습을 포함해서 총 20만 번의 연습을 통해서 45도일 경우에는 뭐 각도를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쏘는 것을 때 3점씩 들어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데이터 솔루션을 그런 확보를 해놨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서 쏘더라도
바로 3점 슛이 가능한, 3점 슛이 성공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20만 번의 연습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어느 위치에서 쏠 때,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어느 속도로 그 3점 슛을 했을 때 3점 슛이 성공한다는 부분, 그 데이터를 어,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3점슛을 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확도를 갖출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여러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특징, 정확성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특장점이 바로 속도죠.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봤을 때 인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인공지능만 어떤 특정 그 사회 문제랄지 어떤 특정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냐?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서도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왜 지금 인공지능의 그 능력들을 많이 뭐 선호하고 열광하느냐? 바로 속도라는 거, 처리 능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원주에서 서울로 이제 뭐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원주에서 서울을 이제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사람이 걸어서도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뭐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고 뭐 옛날에 그 뭐 과거 시험 보러 뭐 지방에서 다 걸어서 가고 그랬잖아요. 조금 뭐 저 좀 그 귀한 부잣집 내 양반 도련님들은 이제 뭐 그 머슴이 끌고 가는 그 말을 타고 갔을지언정 갈 수 있어요. 근데 늦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예를 들어 뭐 KTX를 타면 더 빨라지고 뭐 그냥 차로 가면 1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자, 다 갈 수 있는데 누가 너 빨리 가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이 바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인간도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뭐 병렬, 선형, 이런 다양한 컴퓨팅을 통해서 그 학습도 빨리 하고, 그쵸? 학습도 빨리 하고, 어떤 문제 처리도 빨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특징이다, 장점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봅시다. 2014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아담이라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통해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능형 비서인 그 코타나와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아담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그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죠? 개 사진을 보고 강아지 사진을 봤을 때 바로 이 저 아담 그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이 개 사진을 보고 바로 개 품종을 개가 뭐 얘를 말티스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세파트인지 뭐 이거 그 사진만 보고 바로 이 품종이 뭔지를 알려줬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알려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글의 인식 기술 비교해서 속도가 50배 빠른 분석 속도 그만큼 막 보여주자마자 바로바로 뭐 이제 그 품종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그 장점,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IBM의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이 음, 그 암을 이제 암을 검진하고 암을 이제 발견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도 있는데 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약 개발을 위한 뭐 논문이랄지 그런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참고 자료할 만한 뭐 논문, 뭐 보고서, 뭐 이것을 그 상당히 많은 방대한 양의 논문과 보고서 자료들을 막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일주일 이내로 그 분석을 다 완료한 만큼 빠르게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인간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이걸 다 분석하려면은 38년이 걸린대요. 그만큼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한 건데 그거를 IBM 마스는 불과 일주일 만에 다 분석을 완료했다. 그만큼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어떤 속도의 경쟁력, 속도의 빠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더 곽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38년 소요돼도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랄지 어떤 뭐 그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영위하는데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의 특징, 속도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보험회사인데 대출을 이제 하는 뭐 업무를 해요. 대출 이제 뭐그 은행 뭐 돈을 빌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국민들의 어떤 얼굴 데이터들도 다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특정 모 보험회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얼굴을 인식을 바로 해가지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차지할 수, 볼 수가 있는 거죠. 얼굴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부자고 아니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무려 한 3억 개의 얼굴 데이터들을 이 보험회사에서는 학습을 이미 다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그 대출이 가능한 사람, 이 사람은 대출이 불가한 사람. 그래서 3분 내로 가능한 사람은 3분 내로 온라인 대출을 해주는 그만큼 그 대출 처리 능력, 업무 처리 능력이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 MRI 스캔을 통해서 그 스캔 속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뭐 그런 그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속도에 대한 어떤 그 장점들은 각각 사례를 보지 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통찰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찰력이라는 부분은 인사이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단순히 뭐 속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분석을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측면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구글과 스탠퍼드 대학교와 구글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그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미지 분석을 함으로써 이미지 분석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정파에 투표를 했는지 미국 같으면 미국이니까 뭐 이 사람이 사람 얼굴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공화당에 투표했는지 아니면 민주당에 투표했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자동차를 이미지 분석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미지 분석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동차를 갖고 소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사회 경제적인 속성 뭐 이런 것까지 다 추정을 하는데 어떤 그 주민들의 인구 통계를 봤을 때 뭐 이 사람이 이미지를 딱 분석해서 이 사람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 이제 그 데이터에서 그 얼굴만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 뭐 재산 상태 이런 걸 다 데이터화 되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픽업 트럭, 큰 대형 트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나이대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속성, 그 어디에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의 투표냐냐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통해서의 어떤 그 인구 통계 특징,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뭐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픽업 트럭을 갖고 있어요. 이 얼굴 통해서 보니 이 사람이 픽업 트럭 갖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 아마 이번에 선거에 공화당에 투표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맞았대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엔 뭐 모든 미국 국민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큰 대형 트럭, 픽업 트럭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 공화당으로 이제 그 투표했을 때 공화당을 선호하는 표심을 나타낸 게 대부분이었고 일반 세단을 보유한 사람들은 민주당을 투표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부분적인 얘기지만은 이 사람의 얼굴을 봐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적 선호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 맞았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인공지능의 다양한 어떤 그 속성들을 분석해서 생각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의 그 정치 성향, 이미지 분석 하나만으로 주민의 정치 성향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통찰력의 예를 보면은 그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그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틱톡을 런칭한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바이트댄스라는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어떤 걸 했냐면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별로 각각의 유저들 개인별로 어떤 뉴스 테마를 선호하는지 이런 어떤 내용의 뉴스를 구독을 잘 많이 하는지에 대한 구독 패턴을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의 그 기호에 맞는 개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화, 그 지극히 동영상도 개인이 이제 만드는 동영상 그 부분들을 젊은 세대들이 선호한다는 걸 파악을 해서 이 틱톡 같은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든지 그 개인의 선호하는 어떤 것들의 맞춤형 어떤 그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잘하는 기업이라고 예측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고객들이 어떤 패턴의 뭐 내용들을 콘텐츠를 좋아하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분석해서 내리는 어떤 통찰력이 이 기업의 경쟁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해 볼 게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여러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뭔가 컨트롤하는 걸 최소화해요. 그리고 아주 뭐 대부분의 일은 알아서 인공지능 자체가 그냥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특장점 중에 하나인 자율성이라는 얘기인데요. 비근한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블루 네로라고요.
가정용 그 스마트 수족관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키우는 어항이죠, 어항. 자, 어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고기를 기르는지 모르겠는데, 어항을 그 물고기 기르려면은 이제 먹이도 줘야죠,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수온도 그 수온계를 대가지고 적정한 수온을 계속 이제 조절해야죠. 좀 높다 싶으면 찬물도 더 많이 붓고, 뭐 이렇게. 그리고, 어, 물의 퀄리티, 수질도 계속 관리해야죠. 들어지면 이제 그 물고기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다 일일이 다 사람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은 그냥 물고기들이 노는 물고기들이 즐겁게 노는 걸 감상하는 즐거움만 제공해주고 나머지들은 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체크를 해준다. 그만큼 이게 사람이 손이 가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사람은 그냥 그 물고기들이 잘 노니는 거를 감상하는 즐거움만 이제 제공해준 수족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로보마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자율주행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자율매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쿠팡이랄지, 그렇죠? 이런 데서 그다음에 뭐 오아시스랄지 아침에 이제 보면은 뭐 집에 그 식료품 뭐 택배로 보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은 앱으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뭔가 식료품이나 이거 생필품이 필요해. 그럼 앱을 통해서 내 집이 어디 뭐 무실동에 어디 있으면 그 집 주소 해주고 오면은 자율주행으로 배달 차량이 지가 알아서 사람 안 들어오고 알아서 쭉 와요. 그거 다 싣고. 그래서 도착하면 그 앱 호출한 손님한테 뭐 메시지 보내가지고 알림자 보내서 고객님이 주문하신 식료품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가지고 가다가 오면 되는 그런 부분. 자율주행 자동 택시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율주행 생필품 이동 차량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오신 학생 계시면은 황금 황금차인가요? 황금마차라고 있잖아요. 그 GOP에서 그 PX가 없으니까 일정 시간에 쭉 오는 요새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뭐 일정 어떤 텀을 주고 오자는 뭐 3일에 한 번씩 뭐 그런데 이거는 그 소비자들이 알아서 내가 뭐 필요하면 앱에다 호출하면 바로 딱 싣고 오는 그런 개념들. 자, 뭐냐? 인간이 운전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뭐 들고 뭐 집 앞까지 뭐 이렇게 배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자율주행으로 쭉 와서 여기 고객님이 주문하신 거 뭐 무인 차량으로 왔습니다라고 알려주면 가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자율성. 이게 또 하나의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개 동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이랄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